정부가 내일부터 중국 국적자를 상대로 중단했던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일 중단 이후 40일 만인데요. 네, 베이징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광빈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예, 중국에서는 한국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해서 차별적 조치다라고 반발해 왔는데요.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중국 외교부가 조금 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에 대응해서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관련 소식을 전한 중국 매체 기사의 댓글에는 여전히 중국인들의 불편한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한국에 가지 않을 것이다. 또 한국 상품을 사용하지 말자는 반응입니다. 반한 감정을 드러내는 더한 표현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굳이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서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중국인들이 특히 불쾌감을 나타낸 것은 노란색 비표를 폐용하도록 한 조치였습니다. 제가 만나본 중국인들은 사드 배치 때보다 더 한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진 것 같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드와 달리 노란색 비표는 중국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모욕감을 준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 공항에서 중국어 맞춤법이 틀린 안내 표지판도 중국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에서도 한국발 입국자에게 하얀색 비표를 폐용하도록 하는 보복 조치가 나온 바 있는데요. 지난 3일 중국 다롄에 도착한 한국발 비행기 안에서 중국 국적자를 제외한 외국인에게 하얀색 비표를 나눠줬고 이 비표를 목에 건 사람들을 별도 통로로 안내해서 PCR 검사를 받도록 한 겁니다. 해당 비표는 입국 관련 당국이 항공사의 요청에 탑승객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방역 조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양국 국민 간 갈등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진 모습입니다. 네, 한편 중국이 미국과는 풍선을 두고 갈등입니다. 정찰 풍선이라고 규정한 미국은 중국군을 배후로 의심하고 있다고요. 네,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성명을 통해서 중국이 5개 대륙 40개국 이상의 정보 수집용 정찰 풍선을 보냈다면서 그 배후로 중국 인민해방군을 지목했습니다. 정찰 풍선에는 통신을 수집하고 또 지리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다중 안테나와 정보 수집 장비를 작동하는 데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태양광 전지판이 장착돼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상 관측용 민수용 비행선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면서 이를 격추한 미국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정찰 풍선 제조사가 중국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체라면서 미국 영공 침투를 지원한 중국군 연관 기관에 대한 조치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상원 외교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해서 중국이 군 현대화를 위해 미국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We will always act decisively to protect the American people. We will never hesitate to defend U.S. interests and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이 풍선 격추 이후 중국군과의 소통을 계속 시도했지만 중국 측에서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고 백악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렇게 중국군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라는 미국 측의 주장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네, 중국도 미국의 통화 제안을 거절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책임도 미국에 돌리고 있는데요. 중국 국방부 탄커페이 대변인은 SNS에 미국의 무책임하고 엄중히 잘못된 방법은 양군의 대화와 교류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양국 국방장관 통화 관련 미국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기상관측용 민수용 비행선이 불가항력으로 미국 영토에 진입한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해온 중국 외교부도 이제는 맞불 작전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야말로 세계 최대 감시 통제 국가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美国频繁派舰机在中国周边抵近侦察，严重危害中国国家安全，破坏地区和平稳定。中方已经多次表示严正关切。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변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최근 전문가의 말을 빌어 더욱 직설적으로 미국을 겨냥했는데요. 미국의 결정을 히스테릭한 과잉 반응이라고 규정을 한 뒤 바이든 행정부가 보수 세력이 만들어낸 양국 관계의 장애물을 제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중국의 입장과 관계가 없이 미국에 의해서 신냉전이 시작됐다는 주장도 전했습니다. 케빈 메카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또 미국 정치권의 차이잉원 대만 총통 초청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올해 미중 관계는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도 미중 모두 갈등을 관리하려는 모습을 보인다고요. 네, 지난 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임기 두 번째 국정연설 중 일부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China where we can advance American interests and benefit the world, but make no mistake about it. 미국과 세계 이익에 도움이 되는 영역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력을 언급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지난해 회담을 거론하면서 충돌이 아닌 경쟁을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었다고도 전했습니다. 정찰 풍선 논란이 불거지기 전만 해도 중국은 미국에 더 적극적으로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시 주석의 집권 3기가 본격 출범하는 다음 달 양회를 앞두고 대외 관계의 핵심인 미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관리하려는 의도로 해석이 됐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정찰 풍선 논란 속에서도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의 방중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双方保持正常沟通非常重要。中方对耶伦财长希望访华持欢迎。 당초 미국 재무부 당국자들은 옐런 장관의 방중 준비를 위해서 이달 중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정찰 풍선 논란으로 방문이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논란이 불거지기 직전에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 중국을 방문하려다 방중 계획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미중 간이 극심한 갈등 상황에서도 상황을 관리하는 이유는 양국 간의 교역량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중 간 지난해 교역량은 6,906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중국 관영신화사는 기술 분야에서 공급망을 끊는 것은 중국과 미국 경제 모두 해가 되는 일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